조국 결국 파면, 좁아지는 선택지, 조국 출마설이 나오고 있는데 서울대에서도 파면 조치가 내려지면 조 전 장관은 어떤 선택을 할지도 궁금. 기소 3년 5개월 만에 나온 서울대 징계 결과입니다. 파면 처분입니다. 어제 서울대 징계위가 교수직을 파면한다라고 의결했습니다. 교원 징계 중에 최상위 처분입니다. 확정 시에는 5년간 공무원으로 교원으로 임용이 될 수 없다. 퇴직금과 연금 수령에도 불이익을 받습니다. 자, 정법전, 이 파면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법적으로는 파면은 해임이랑 똑같은데 해임보다 훨씬 더 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파면을 갖다가 생각했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한다 이랬어요. 똑같은 일을 지금 조국 전 장관이 이제 당하게 된 거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서울대가 좀 너무했어요.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게 서울대학교인지 서울초등학교인지 모르겠어요. 아, 왜요? 아니 미적분도 아니고 1 더하기 1 같은 그러한 산수인데 이딴 문제 하나 푸는데 몇 년씩이나 걸립니까? 저는 저 서울대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반성할 줄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늦어도 너무 늦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설명 조금만 더 해주세요. 모교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래봤자 이제 누워서 침 뱉기인데 그 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국가공무원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형사사건으로 일단 기소가 되면 직위 해제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직위 해제도 조금 늦었어요. 원래 대개 이제 기소되면 즉시 직위 해제가 되는데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한 두어 달 정도 늦게 됐고 그다음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은 그때부터는 결격 사유가 돼가지고 파면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전에 제가 여러 사건 해봤는데 기소가 되면은 즉시 징계위원회 열려가지고 1심 판결 나오기 전에 이미 파면이 되는 경우가 10이면 10, 100이면 99 이 정도 되거든요. 아니 그때 논란은 100번 양보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100번 양보해도 그간의 정도 있을 거고 또 나중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잘 나갔던 분이니까 여러 가지 고려한다 치더라도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을 때가 벌써 한참 전인데 그 확정 판결 안에는 조 전 장관의 범죄 혐의에 대한 유죄의 의미도 있잖아요. 네네. 그때도 서울대가 미적거렸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서울대가 그때 당시 총장이 어떤 분이었냐면 전국 수석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물리학과 나와가지고 세계적인 학자다 그랬던 분인데 그렇게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는 분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아주 궤변을 갖다가 늘어놓으신 거거든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서울대 교수 중에 정말로 조국 교수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세계적인 학자가 있었어요. 굉장히 유명한 학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었냐면 성추행을 갖다 했단 말이에요. 몇 달 안 가가지고 즉시 파면을 해버렸어요. 조국 교수보다 훨씬 더 학문적으로 뛰어난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아무리 자기 사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이 사람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대법원에서 가이드라인까지 다 준 그런 사건에 대해서 미적하다가 이제 와가지고 이제 파면을 갖다가 했다.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조국 교수가 파면 빨리 당했으면은 그러니까 이제 서울대가 법인화가 됐으니까 국가 세금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거의 세금과 같은 돈이 1억 원이 넘는 돈이 나갔다는 거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서울대 로스쿨에 학생이 150명이거든요. 그러면 곱하기 3하면 450명이라고요. 그 학생들이 형법은 민법, 헌법 해가지고 제일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인데 형법 교수가 한 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한 20명, 30명 그 단위로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케어를 받아야 될 학생들이 그게 안 되니까 몇십 명이 더 늘어나가지고 수업권도 방해하고 이런 일들이 국립서울대학교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단에 한국경제 제목이 흥미롭습니다. 이제서야 서울대는 조국 교수를 파면했다라는 기사 제목인데 그럼 왜 이제서야 이런 징계를 내렸을까? 서울대가 밝히는 근거는 1심 유죄 판결입니다. 조국 교수의 1심 유죄 판결입니다.
지난 2월 1심 재판 결과 나왔죠. 입시 비리, 감찰 무마 등 7개 혐의 유죄가 인정됐죠.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 원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다, 입시 제도 공정성,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조 전 장관을 질타했습니다. 자, 그러자 서울대가 징계를 유보하고 있다가 지난 2월 1심 결과가 나오자 지금 파면 징계로 이어졌다라는 게 서울대가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설명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국감에서도 서울대를 질타하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들어보시죠. 총장님, 도대체 문재인 정부에 얼마나 큰 빚을 졌길래 징계를 제때 요청하지 않으신 겁니까? 조국 교수의 경우는 12개의 건수가 있어서 아직도 남아있는 시효가 있어서 오늘 지금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아직도 아니, 남아있다는 게. 서울대에서 제때 징계를 했더라면 조국 교수가 강의를 단 1시간도 하지 않고 수천만 원의 봉급을 챙겨간다거나 이런 불의와 부조리는 결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교수의 징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나중에 포괄적으로 징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실효의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양수 의원님, 그때 이제 서울대 총장의 답변인데 교수의 징계는 신중해야 한다라는 답변이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교수의 징계는 신중해야 되겠죠. 그런데 조국 교수는 당시에 12개 혐의로 이제 조사를 받았었고, 그 다음에 그 7개 혐의에 대해서 기소가 됐단 말이죠. 그리고 정경심 부인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도 사법적 판단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서울대는 그 5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파면이나 이제 해임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내부 규정에. 근데 장학금을 600만 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임 사유가 이미 여러 개 차고 넘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오세정 그때 당시 총장이 징계위원회 자체를 열질 않았습니다. 뭐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그분들이 이거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이게 또 유지가 될 수 있는데 3년 6개월 기소가 된 지 3년 6개월 만에 이번에 이제 징계가 이루어졌는데 한 2년 동안 징계위원회 자체가 열리질 않아가지고.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오세정 총장하고 조국 교수와 또 그다음에 그 당시 문재인 정부와 다 이렇게 뭐 같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래서 오세정 총장이 그렇게 미온적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결국 교육부로부터 오세정 총장이 당시에 이제 주의 조치를 받죠. 주의 조치를 받고 올 2월 달에 그 총장이 교체가 되고, 그리고 이제 올 초에 그 교체된 총장이 이건 정말 잘못됐다 해서 징계위원회를 열었고, 징계위원회에서 뭐 열어갖고 그냥 뭐 일주일이나 한 달 만에 결정된 게 아니고 4개월 동안 논의를 충분히 거쳐가지고 이번에 저런 해임 조치가 나왔습니다. 너무나 늦게 이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 정의가 바로바로 실현돼야 국민들께서 정의가 실현되고 있는 나라라고 느낄 텐데 너무 뒤늦은 정의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많은 국민들께서도 안타까워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서울대의 뒤늦은 징계, 파면 결과가 나온 건데요. 이 파면 결과가 매우 늦게 나왔기 때문에 조 전 장관은 최근까지도 북콘서트에서 서울대 교수직을 유지하고 있고 월급을 받고 있었다. 근데 월급이 좀 작다라는 취지로 이른바 볼멘 소리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장관님, 지금 아직은 교수직을 갖고 계시죠? 예, 제가 법적으로 기소가 되게 되면 그 직위 해제란 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표를 낼 수도 없고 강의도 못하고 월급은 뭐 10%인가 20%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뭐 형식적으로 나오는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가지고 횟수로만 한 4년 정도 그런 상태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관두는 것하고 강제로 관두는 거하고 이 기분이 다르잖아요. 그죠? 자, 조 장관님께서 스스로 설사 관두더라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우리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결국 스스로 관두지 못하게 됐군요. 파면당했습니다. 민주당은 입장이 어떻습니까? 박용진 의원님. 글쎄요, 이게 민주당이 당의 입장을 가져야 될 사안은 아니잖아요.
당내에서 좀 엇갈릴 것 같기도 하네요. 보니까. 그렇죠. 이제 개별적으로 판단들이 있을 수 있고 예. 어떤 분들은 아이고야 멸문지와 무한지옥이라더니 이게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이 이 조치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 측이죠. 변호인단이니까 너무 성급한 결정이다. 뭐 갑자기 이럴 필요가 뭐가 있냐. 교원 그 징계 소청 심사도 하고 위원회도 뭐 신청하고 그리고 뭐 행정소송도 하고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로드맵을 또 얘기를 한 걸 보면 조국 전 장관 쪽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 같고 거기에 공감하는 의원들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 절차라고 하는 게 사법적으로도 정해져 있고 또 서울대학교라고 하는 국립대학교에서 뭐 스스로 판단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민주당이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민들께서 이걸 받아들이실 때 이미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났으니 이로 인한 파면 조치라고 하는 것이 뭐 늦었든 빨랐든 간에 그것 자체가 틀리거나 부당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리라고 봅니다. 예, 이 조치, 서울대 조치는 그대로 인정돼야 된다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들립니다. 최고수의 파면 결정적인 이유는 뭐였을까? 몇몇 조간신문에서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바로 이건데 아까 이양수 의원 언급했던 건데 징계위의 판단 중에 딸 장학금 600만 원 수수 혐의가 이제 유죄 판결이 나온 것과 관련해서 주요하게 교수의 파면 결정으로 갔다라고 본 거죠. 국립대학교인데 500만 원 이상만 뭔가를 받더라도 강한 징계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게 이른바 관행인데 그 금액을 이미 넘어섰다는 거죠. 딸 장학금 600만 원 수수 혐의. 장학금을 받을 대상이 아닌데 조민 씨가 장학금을 줬다는 거죠. 무언가 다른 목적 때문에. 그게 유죄가 나왔잖아요. 1심에서. 징계위 유죄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뭐라고 반발했을까요? 조국,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즉각 불복해서 이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의 반발. 그러자 여당에서는 조 전 장관을 비판했습니다. 당연한 결정이 너무 오래 걸렸음에도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 운운한다. 뻔뻔하다. 길 없는 길 운운하며 총선 꿈꾸는 일 없애야 한다. 라고 밝혔습니다.